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기사 필기 2021년 제3회 기출문제 중에서 전기위험 방지 기술 6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레 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회전 구체의 반지름으로 틀린 것은 그죠? 처음 출제가 되었습니다. 피레 시스템 레벨이 1단계일 때 회전 구체 반경은 20m입니다. 2단계에서는 30m죠, 그죠? 그 다음에 3등급에서는 45인데요. 3등급 40이다라고 해놨다, 그죠? 그 다음에 4등급에서는 60m. 틀린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2번 문제 필기에 자주 나왔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끊었을 때 여러 가지 파괴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림에서 유입 차단기의 차단 순서와 투입 순서가 안전 수칙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단로기 DS다, 그죠? 유입 차단기이고요. 단로기입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때 단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차단부터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차단할 때는 첫 번째, 단로기부터 끊을 수 없죠.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차단기를 먼저 차단을 시키고, 나다, 그죠? 그 다음에 무부하 상태,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 단로기를 차단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전기가 없어지면 그 다음 요 순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투입을 할 때는 단로기부터 투입을 하고 차단기에 투입해야 됩니다. 그죠? 가를 먼저 넣어버리면 가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단로기 들어가니까 안 되겠죠. 다부터 넣고 가 단로기에 넣고 나로 투입해야죠. 그죠? 그래서 다, 가, 나 순서가 돼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르게 된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파란색 별표 붙여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전이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체가 특정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가 되기 위하여 전하가 절연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며 이동한다. 그죠? 자, 여기서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고 빛과 열을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방전시킨다라는 걸 흘려보낸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전은 대전된 물체가 전하를 읽고 전기를 방출하는 현상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의 방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정전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전기의 제전 효율은 설치할 때 얼마 이상 되어야 합니까? 아무래도 설치할 때부터 효율이 이렇게 낮은 건 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전기의 제전 효율은 설치 시에 9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기 화재 폭발 원인으로 인체 대전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리스트 스트랩을 사용하여 접지선과 연결한다 라고 했는데요. 리스트 스트랩은 손목의 접지대입니다. 손목에 이렇게 둥글게 접지대를 해서 요거를 접지선과 연결하면 몸에 생긴 정전기가 접지선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 그죠? 좋죠? 대전 방지제를 넣은 제전복을 착용한다. 맞다, 그죠? 대전 방지 성능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바닥 재료는 고유 저항이 큰 물질로 한다가 아니라 뭐를 좋게 한다? 도전성을 갖추어서 바닥을 통해서 땅으로 정전기가 흘러가게 해야 하죠. 그래서 틀린 설명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넘어가겠습니다. 전격 사용률이 30%, 전격 2차 전류가 300A인 교류 아크 용접기를 200A로 사용합니다. 사용 전류가 200A다라는 거죠. 이때 허용 사용률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허용 사용률은 실제 사용하는 전류의 제곱분의 전격 2차 전류 제곱 곱하기 사용률입니다.
전격 2차 전류는 들어오는 전체 전기고요. 그중에 일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게 무조건 작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값의 제곱분의 큰 값의 제곱 곱하기 정해진 사용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67.5%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네, 앞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필기의 제한 전압이 752kV이고 변압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1050kV라면 보호 여유도는 얼마인가? 그죠? 여유도라는 건 큰 값에 대한, 작은 값에 대한 큰 값의 여유도거든요. 그래서 요거 작은 값분의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9.63%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까요? 절연물의 절연 불량의 주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절연이라는 건 전기가 누설 전류가 생기지 않게 전기를 가두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전선이 절연 피복이다 하죠. 그죠? 자, 첫 번째 이 절연이 불량이 되는 거 생각해 보면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기계적 요인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산화 같은 화학적 요인 맞고요. 온도 상승에 의한 열적 요인. 전기전도 자체 온도가 높으면 녹아서 절연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전격 전압은 보통 사용하는 전압이에요. 전기적 요인. 보통 사용하는 전압 때문에 절연 불량이 생기진 않죠. 뭐 때문에? 높은 전압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높은 이상 전압 등 정기적인 원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빨간색 별표로 붙일까요? 요거 파란색 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고장이 생겼을 때 전기를 차단할 때 쓰는 걸 차단기라고 합니다. 개폐기는 고장이 아니라 정상일 때 우리가 전기를 열고 닫고 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서 개폐기로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거죠. 차단기는 집에서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차단기 내리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장이나 이상이 있어서 강제 차단시키는 게 차단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가는데요. 이것도 파란색 별표. 그죠? 파란색 별표 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주택용 배선 차단기 B타입의 경우 순시 동작 범위는 했는데요. 다 암기할 필요까지 없는 문제 같습니다. B형일 때는 3IN 초과 5IN 이하다. 그죠? 그래서 답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은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문제죠. 방폭 구조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유압이 아니라 유입 방폭 구조죠. 그죠? 유입 방폭 구조 O가 돼야 되고요. 내압 D, 본질 안전 I, 압력 P 맞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작 시 아크가 발생하는 고압이나 특고압용 개폐기 차단기의 이격거리 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고압이나 특고압, 개폐기나 차단기의 이격거리를 물었다. 그죠? 자, 요거는 해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를 발생시키는 기구를 시설할 때의 이격거리인데요. 고압용일 때는 1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특고압용인데요. 2m 이상이죠. 근데 이쪽 부분이 조금 규정이 바뀌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용 기구 등으로서 동작할 때 생기는 아크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할 때는 1m 이상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고압은 1m, 특고압은 2m인데 사용 전압이 35kV 이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1m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압용은 1m, 특고압용은 2m다. 그죠? 근데 단에서 보면 전압이 35kV 이하 특감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할 때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다 그랬죠. 제한하는 경우라면 특구압도 1m 되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넘어가는데요. 자, 요거는 비중이 낮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파란색, 예, 삼각형 할게요. 삼각형 하는 이유는, 예, 요거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또 답이 전부 다 같습니다. 8383. 그랬죠. 그죠? 정리 안 되시면 산업안전의 특징이 꼭 알아야 되는 계산 문제는 계속 바뀌어요. 답이 동일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별로 필요가 없는 문제 답이 거의 다 변화 없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요 해설대를 한번 풀어보시거나 나는 포기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답이라도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전사고로 인한 정격사. 예, 정격으로, 전기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기로 인한 사망은요, 첫 번째 흉부 수축에 의한 질식, 숨을 못 쉬는 것이고, 심실세동에 의한 혈액순환 기능의 상실, 그죠? 호흡 중추 기능, 신경마비, 숨을 쉬는 호흡 중추 신경마비에 따른 호흡 기능이 상실되면서 사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흉부 수축에 따른 질식, 심실세동에 의한 혈액순환 상실, 호흡 중추 신경마비에 의한 호흡 기능 상실 세 가지인데요. 내장 파열에 의한 소화기 계통 기능 상실로 사망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5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파란색 별표 했었는데 이거 답을 기억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에 콘센트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로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체의 감전을 방지하는 누전 차단기는요, 전격 전류는 30mA 이하였고, 동작하는 시간은 0.03초 이내였다. 그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습기가 많은 욕조나 샤워 시설 있는 욕실이나 화장실일 때는 전기 감전이 훨씬 더 쉬워지죠. 그래서 전격 감도 전류가 절반으로 줄었죠. 그죠? 전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고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예, 해설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네. 요 문제, 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7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0kW, 60Hz 삼상유도 전동기가 380V 전원에 접속되었는 경우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까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죠. 역률이 80%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50kW인데 역률이 80%이기 때문에요. 50 곱하기 0.8을 하면 48kW가 됩니다. 와트다라는 건 암페어 곱하기 볼트거든요. 전류 곱하기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죠. 암페어는 볼트분의 와트 하시면 되거든요. 현재는 볼트가 380볼트다라고 했기 때문에 380분의 예, 와트는 얼마냐면 네, 50kW죠. 요거는 5만 와트가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131.58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삼상유도 전동기다. 삼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요. 131.58 곱하기 루트 3분의 1. 요거는 삼상이라 해준다 정도만 할게요. 깊이 들어가기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75.97이 나왔다. 그죠? 자, 네. 그래서 역률이 80%이기 때문에요. 80%일 때 75.97이죠. 그러면 100%일 때는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풀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실 분들은 이렇게 따라 해보시고요. 삼각형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7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인체 저항이 500옴이다. 그죠? R이 주어졌네요.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한 게 에너지는 계산 안 해도 기억하고 있자 그랬죠? 500옴일 때 위험한 게 에너지는 13.61 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예, Q는 I제곱 RT에 넣어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길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압 방폭 구조 D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원통형 나사 접합부의 체결, 나사산은 5산, 5산 이상. 다시 말하면 나사를 5바퀴 이상 돌려서 접합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에 가스나 증기 그룹이 2B일 때 내압과 내압 접합면과 장애물과 최소 이격거리는 20mm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압 방폭 구조에서 플랜지 접합부와 장애물 간의 최소 이격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2A는 10mm, 2B는 30, 2C가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격 거리는 30mm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2번 설명 틀렸고요. 용기 내부의 폭발이 용기 주위 폭발성 가스 분위기로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부분은 내압 방폭 접합부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죠? 가스 증기 그룹이 2C일 때 내압 접합면과 장애물의 최소 이격거리는 40mm이다. 맞습니다. 처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다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많이 달립니다. 79번도 파란색 별표 한번 붙이겠습니다. 자, 두 도전부 사이의 고체 절연물 표면을 따른 최단 거리. 앞에서 우리가 표면을 따라 나서 일어나는 방전을 옆면 방전이다라고 했죠. 표면을 따른 최단 거리는 옆면 거리다라고 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접지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병원의 의료용 전기전자기기와 모든 금속 부분 또는 도전 바닥에도 접지를 하여 전이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접지를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병원에 있어서 의료기기 사용 시의 안전을 위해 접지를 한다, 그죠? 이 병원에 있는 의료기기와 다른 도전성 부분을 동일한 전이로 접지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등전이, 동일한 전이로 접지한다 해서 등전이 접지다라고 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째 과목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넘어가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고체 연소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고체 연소는요, 표면이 타고 타서 다 타죠. 보통 연료로 쓰는 코크스, 목탄, 금속, 분이 해당되었죠. 표면 연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은 이게 그 물질 자체가 타지 않고 물질이 분해되어 나온 가스가 연소하죠. 요거를 분해 연소다라고 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체가 증기로 바뀌어서 연소하죠. 증발 연소죠. 근데 예온합 연소는 고체의 연소 형태 아니었죠, 그죠? 그거 이외에 자기 연소 있었습니다. 자체 내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 산소를 필요치 않고 연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82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치를 퍼지하고자 할 때 잘못된 것은, 그죠? 일단 대상 물질의 물성을 파악합니다. 사용하는 불활성 가스의 물성도 파악합니다. 퍼지용 가스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단시간에 다량 송입. 모든 가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빠르게 단시간에 송입하는 건 안 되죠. 서서히 송입한다 해야죠, 그죠? 장치 내부를 세정한 후에 퍼지용 가스를 송입하는 거 좋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3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 많이 나오면 그의 시험 어렵다 보시면 되죠. 우리가 다 알기는 좀 힘든데요. 자, 첫 번째, 과산화 나트륨에 물이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황리는 물 속에 저장한다. 요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염소산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수소를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염소산 나트륨이 아니라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할 때 수소 기체를 발생시켜요. NA하고 H2O가 만났을 때 NaOH를 만들면서 수소 H2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3번이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중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공정안전 자료는 공정에 대한 일반 자료였죠. 그죠? 유해위험 설비 목록이나 사양, 공정에 대한 도면,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그 다음에 위험장소 구분도나 전개 단선도, 그 다음에 안전 설계나 제작 설치 관련 지침서 등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것은 뭐죠? 네.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요. 안전 설계나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는 맞는데 안전운전 지침서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안전운전 계획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시고요. 85번도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디에틸에테르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죠? 자, 할 수 없이 옳은 거는요, 나왔는 문제 정도만 기억하겠습니다. 디에틸에테르는 하한계 1.9에서 상한계가 48%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넘어가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A가스의 폭발 나한계는 2.2%입니다. 이 폭발 나한계 값을 기준으로 표준 상태에서 A가스와 공기 혼합기체 1m 삼승에 함유되어 있는 A가스의 질량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해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풀어보실 분들 풀어보시는데 이것도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아니고 핵심 계산 문제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풀어보실 분들은요.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답이라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것도 파란색 별표에 한번 붙여볼게요. 다음 물질 중 물에 가장 잘 용해, 물에 제일 잘 녹는 것은 했습니다. 벤젠, 톨루엔, 휘발유, 기름류 잘 안 녹잖아요. 그죠? 답은 1번의 아세톤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8번 문제입니다.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암모니아를 제외한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방폭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좋다, 그죠? 두 번째, 독성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 허용 농도 25% 이하에서 경보한다 했는데요. 이게 틀렸죠, 그죠? 자, 우리가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감지 대상 가스의 폭발 한계 25% 이하에서 경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독성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는 해당 독성 가스 허용 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2번 설명 틀렸고요. 하나의 감지 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일 때는 더 중요한 독성 가스를 기준으로 경보기를 선정한다. 맞고요.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경우 감지 대상 가스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울 때는 가스가 누출되면 바닥에 가라앉죠. 건축물 내 하부에 감지기를 설치해야 감지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90번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파란색 별표는 하지만 좀 나왔죠. 그죠? 다음 가스 중 가장 독성이 큰 것은 했습니다. 그죠? CO1산화탄소, NH3 암모니아, H2 수소고요. COCl2가 포스겐입니다. 맹독성 가스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91번 앞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처음 온도가 T1입니다. 20도씨인 공기를 절대 기압 1기압, 첫 번째 기압 P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기압 3기압으로 단열 압축하면 최종 온도는 몇 도입니까? 다시 말하면 T2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열 압축의 관계식이다. 그죠? T1분의 T2는 P1분의 P2에 R분의 R-1, 여기에서 R은 이제 공기의 비열비 1.4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T2를 구해야 되니까요. T2는 이라고 해주면 밑에 있는 나눠져 있는 T1은 넘어가면 곱해주면 돼요. 그죠? T1 곱하기 P1분의 P2에 R분의 R-1이 됩니다. 이제 대입할게요. 여기에서 T는 도시가 아니라 절대 온도죠. 그래서 273 플러스 도시 해줘야지 K로 바뀐다. 그죠? 처음 온도가 20도니까요. 273 플러스 20 곱하기 처음 압력은 1기압, 나중 압력 3기압이고 R은 1.4죠.
분의 1.4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나온 온도는 도 K죠, 그죠? 왜냐면 요거를 대입할 때 273 플러스 20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위에 문제에서는 몇 도시인가로 나왔기 때문에 도 K를 도시로 바꾸기 위하여 다시 뭐 해준다? 마이너스 273 하면 128.04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도는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2번 넘어가겠습니다. 물질의 누출 방지용으로서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누출이 되지 않도록 밀착할 때 쓰는 거 우리가 가스킷이 있고요. 체크 밸브, 플러그, 코크 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답은 1번의 가스킷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거 볼게요. 위험 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할 때입니다. 그죠? 이때 위험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걸 방류제라고 합니다. 액체 상태는 대부분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름의 방출을 막아주는 거, 요거는 방류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93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조 설비의 구조를 구조 부분, 가열 부분, 부속 설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부속 설비에 속하는 것은 있습니다. 건조 설비는 구조는 보온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열 장치는 바로 열원 장치가 되고요. 부속 설비로 소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설비는 3번의 소화 장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9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에틸렌 C2H4가 완전 연소하는 경우 다음의 존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때 연소 하한계는 몇 %인가 라고 했습니다. 존식에 의한 연소 하한계는 0.5 곱하기 CST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CST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CST는 1 플러스 4.773 곱하기 N은 뭐였습니까? 탄소였잖아요. 그죠? 탄소. 플러스 4분의, 요거는 지금 다 없죠, 그죠? 수소, 분의 100, 요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금방 뭐였죠? 우리가, 물질을 갑자기 까먹어 버렸네요. 에틸렌이었습니다. C2H4였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C2H4이기 때문에요. 1 플러스 4.773 곱하기 N이 탄소죠? 탄소 2개. 2 플러스 4분의 N이 수소죠? 수소 4개. 4분의 4죠? 분의 100 하면 6.53 볼륨 %가 CS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존식에 의한 폭발 한계는 0.5 곱하기 CST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0.5 곱하기 금방 계산했는 6.53을 곱해주시면 3.59 볼륨 %가 답이 되겠습니다. 9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물질들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죠? 보기의 물질을 폭발 범위가 넓은 것부터 좁은 순서로 옳게 배열한 것은 자, 지금 모르는 게 이렇게 나오면은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중에 폭발 범위가 가장 넓다는 건 가장 뭐하다? 위험하다라고 보면 되죠. 가장 폭발을 잘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죠? H2는 수소죠. C3H8, 매의 프로니까요. 프로판이잖아요. 그죠? C가 하나는 매 할 때 메탄이 되겠네요. 그죠? CO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서요, 많이 했잖아요. 폭발 범위가 가장 넓고 폭발력이 강한 거 아세틸렌이었죠. 그 다음 뭐다? 수소. 그래서 제일 수소가 앞에 나온 것만 봐도 2번 답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판가스는 우리가 주문하면 갖다 주죠. 그만큼 위험성이 좀 적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96번은 별표 3개 꼭 암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암기법부터 볼게요. 폭발하는 요거는 폭발성 물질이죠. 그죠? 질산이라는 산에 현재 폭발하고 있는 질산에 니 태워줘? 이게 사투리인데요. 니 태워줄까?
하더라요.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그래서 질산에는 질산 에스테로고요. 니테아조는 니트로, 니트로소, 아조, 디아조 합쳤습니다. 하더라유는 하이드라진 유도체와 유기 과산화물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폭발하는 질산에 니테아조, 하더라유, 여기에서 아조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은 1번의 디아조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97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화염 방지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관로에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그 설비 어디에 설치해요? 이렇게 가스통이 예를 들어 있다, 그죠? 밑에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 화염이 그대로 밑에까지 들어와서 펑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상단부에서 외부의 화염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디에 설치한다? 상단에 설치한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붙일게요. 다음 중에서 인화성 가스가 아닌 것은, 그죠? 인화성 가스, 불 붙을 수 있는 가스인데요. 부탄, 메탄, 수소. 좀 전에 이거 폭발성이 강하고 불 붙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산소는 조연성 가스입니다. 스스로 불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물질을 불 붙게 도와주는 가스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9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반응기를 조작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 그죠? 재료를 1회분씩, 2회분, 1회분, 2회분 넣는 회분식, 50% 넣고 또 반 넣는 반회분식, 연속적으로 넣어주면 연속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연속식, 이렇게 세 가지가 조작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죠. 아닌 거는 4번의 관형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가연성 물질은 불을 타는 물질이죠. 그죠? 산화성 고체는 산소를 방출하는 물질이에요. 자, 가연성 물질이 불타기 위해선 산소를 방출해주는 물질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산소 만나서 불탄다. 그죠? 이게 혼합하고 있을 때 연소에 미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불타는 가연성 물질하고요. 산소를 방출해주는 산화성 고체가 만나면 불이 잘 탈까요? 못 탈까요? 당연히 연소나 폭발이 쉽게 일어나요. 폭발하기 쉽다는 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 그죠? 적어도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점화 에너지, 불 붙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적어도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거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최소 점화 에너지가 감소하며 불 붙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감소되어서 폭발의 위험은 증가한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건설 안전 기술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했습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까지 4가지였죠. 그죠? 유로폼이 아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72번 중요하죠. 그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실기에도 간혹 출제됩니다.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발이 변형, 변이, 집안의 치마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면 보수한다. 맞죠? 그죠? 이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라는 건 한쪽에만 이렇게 하중을 많이 해서 하중 여기 많아요. 여기는 작아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서 타설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번. 설계 도서상에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해서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한다. 4번에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이나 변이나 치마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하고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죠. 붕괴 사고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3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기억을 못 하신다면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버팀포, 버팀보나 앵커 등의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여 이들 부재의 지지 효과 및 그 변화 주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계측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축하중의 변화를 측정하는 게 하중계 있었죠, 그죠? 어스의 앵커나 축하중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영어로는 하중계를 로드셀이라고 합니다. 로드를 하중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아보면은요, 답은 2번의 로드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번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차량이기 때문에요. 차량은 달려가는 운행 경로를 넣자 그랬죠.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입니다. 건설기계니까 기계의 종류는 무엇이며 성능은 뭔지 넣어주자.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나 성능 들어갑니다. 작업계획서의 기본은 작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연결했죠.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이렇게 세 가지고요.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하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서 바닥과 평행을 유지하자. 계단이 이렇게 안전난간 설치하면요, 바닥과 평행하게 이렇게 안전난간 해야죠. 그죠? 맞죠? 그죠?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20이 아니었죠?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죠. 이게 틀렸고요. 난간대는 지름이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씁니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다. 맞죠?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6번 넘어가겠습니다. 흙 속에 요거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응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1번 자연이나 인공에 의한 지하 공동의 형성. 땅 속에 구멍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전단 응력이 증대되어서 흙이 붕괴될 수 있겠다. 그죠? 함수비 감소에 따른 함수비 증가에 따른 물이 흙 속에 스며드니까 흙 속의 단위 최저 중량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함수비, 물이 많이 와서 흙 속에 물이 스며들면은 전단 응력이 증대되어 흙이 붕괴될 수 있겠습니다. 지진 폭파에 의한 진동이 있거나 균열 내에 수압 증가, 균열이 생긴 흙 속에 물이 들어가죠. 이럴 때도 전단 응력이 증대된다. 그죠? 틀린 설명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0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항타기, 항발기에 건상용 와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입니다. 건상용 와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 말뚝을 빼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건상장치 드럼에는 적어도 몇 바퀴, 2바퀴는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와이로프를 이거죠. 쫙 바닥까지 풀어요. 그래도 드럼에는 2바퀴는 남을 길이를 산정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맞죠? 그죠? 터널 건설공사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당되고요. 다리의 전체 길이 아니죠. 최대 지간 길이. 지간이라는 건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이 지간이다. 그죠? 요거와 요 지간 길이가 50m 이상 되어야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도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최대 몇 도 이하로 합니까? 사다리식 통로는요, 이렇게 고정되었다, 그죠? 요거는 몇 도다? 지면과 이루는 각도 90도였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정식이 아닐 때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했다, 그죠? 요거까지 기억하시고요. 높이가 7m 이상일 때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우를 설치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0번 요거 삼각형 하겠습니다. 그죠? 별로 산업안전에 이게 핵심적인 계산 문제 아니거든요. 요 공식만 암기하시면 대입하시면 돼요.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자체가 뭐 그죠? 그렇게 영양 줄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설 보면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2번 넘어가겠습니다. 하역 작업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고임이 끊어진 섬유 로프를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 맞죠? 그죠? 심하게 부식된 섬유 로프를 고정용으로 사용해서 안 되는 것도 맞죠?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한다. 이때 사전교육을 한다. 안 되죠, 그죠? 화물은 중간에 있는 걸 빼면 화물 위에 있는 게 붕괴가 되죠. 그래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할 때는 하적단의 중간에 있는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야 하죠, 그죠? 부두나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 설치할 때 통로의 폭은 90cm 이상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죠, 그죠? 추락 방지용 방망 중에서 그물코가 5cm면서 매듭이 있는 매듭 방망, 신품일 때의 인장 강도는 최소 몇 킬로그램 이상입니까? 했습니다. 자, 10cm면서 매듭 없는 건 240, 매듭 있는 건 200이죠. 5cm 매듭은 110kg 이상이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단관비계의 도개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벽이음 간격, 그죠? 또는 비계 조립 간격 동일합니다. 단관비계는 5죠. 틀비계는 수직 6, 수평 8, 통나무는 수직 5.5, 수평은 7.5m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게 된 거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4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 표현을 조금 어렵게 해놨습니다. 인력으로 화물을 인양할 때 화물을 인양하는 몸의 자세와 관련하여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의 한쪽 발은 들어 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한다. 발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물체에 든다. 맞는 말이다, 그죠? 등은 항상 직립한 상태와 90도 각도. 직립은 서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고 90도라는 건 등을 이렇게 어떻게 했다? 허리를 굽힌다는 거죠. 틀린 설명이죠, 그죠? 가능한 지면과 수평되도록 한다. 틀렸죠? 우리가 물건을 들 때 허리는 세워야 돼요. 그죠? 세우고 무릎을 굽혀서 물건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전체로 화물을 감싸고 턱은 당기고 허리는 세우고 지면과 직각이 되도록 하여 다리 힘으로 물건을 드는 게 맞죠. 그래서 2번 설명이 틀렸고요. 팔은 몸에 밀착시키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한 수평 거리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으로만 인양물을 잡아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이 오기 때문에 손바닥 전체로 인양물 전체를 잡는 게 맞다. 그죠? 자, 그 다음 115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중에서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한 것은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중에 비계, 그죠? 이 가시설 중에 비계는 공사를 하기 위한 거지 안전시설 아니라서 포함되지 않죠. 소음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한 소음 방지하기 위한 방음시설, 이것도 안전은 아니죠, 그죠? 민원 예방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에 사용하는 비용, 요거 해당됩니다.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 이 말은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장치죠. 이거는 안전장치 구입비가 아니라 기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죠. 안전관리비 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116번 보겠습니다. 실기에도 한 번씩 출제가 되었는데요. 유한사면에서 원형 활동면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면 파괴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유한사면의 활동 유형은 원호 활동이 있고 그 다음 대수 나선 활동, 복합 곡선 활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원호 활동에서 파괴 형태는 사면의 전단 파괴, 경사면에서 윗부분이 파괴되는 겁니다. 사면 내부에서 파괴가 되고 사면 저부에서 파괴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사면 인상 파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117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관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은 1.85m 이하, 장선 방향은 1.5m 이하로 합니다.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합니다.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웁니다. 비계 기둥 간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아야죠. 그죠?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화물 자동차 승강 설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집 밑면까지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인, 항상 우리가 추락했을 때 위험한 높이 2m거든요. 그래서 2m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칸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화물 자동차 이게 짐칸이다. 그죠? 이 짐칸인데요. 이 바닥에서부터 예를 들어 짐칸까지 높이가 얼마 이상 될 때 2m가 넘을 때는 이렇게 승강할 수 있는 걸 설치하고 작업자 올라가야 된다. 그죠? 추락에 대한 높이 2m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9번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 비계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달 비계에서는요, 달기 와이어로프나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죠. 달기 체인이나 달기 훅은 5 이상이고,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상부, 매다는 상하부 지점이 강제일 때는 2.5, 목재는 5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바르게 된 건요. 달기 체인이나 훅이 5 이상.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번 앞에서 나왔죠. 그죠? 발파 작업 시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의 출현 시에 반드시 암질 판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와 관련된 암질 판별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암질을 판별하는 기준이죠. RQD, 탄성파 속도, RMR, 일축 압축 강도, 진동치 속도까지 해당되었죠. 전단 강도는 무관하다. 그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전기하고 화학에서 파란색 별표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기 규정이 바뀌면서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들 출제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